그냥 이대로 버티고 있어도 되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냉혹한 현실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텔, 호텔이 적자가 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업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시다면 더 좋은 이야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가 났다는 게 어떤 뜻이죠? 매출 빼기 비용 했더니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텔을 매입할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텔의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를 보통 파악하려고 하죠. 이 매출을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알려주거든요. 내가 그 말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매출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OTA 매출 자료. OTA 매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기준으로 달라라고 하면 야놀자, 여기 어때? 뭐 아고다를 하고 있다면 아고다, 뭐 꿀스테이, 기타 등등 하고 있는 모든 OTA의 매출 자료를 건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매출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지 않는다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매출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협조를 해 주십니다. 자, OTA 매출 자료 받고 그 다음에 카드. 자, 카드 매출 자료도 요청하면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남은 게 현금 계좌이체. 현금 계좌이체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그냥 자료가 딱 나오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러면 이 사장님 말, 건물주의 말만 믿어야 되는데 솔직히 믿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딱 알려드릴게요. 현금은 그냥 5%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정말 현금이 많다, 정말 현금 매출 많은 곳은 10%가 절대 안 넘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불륜들이 자주 가는, 그래서 대실만 운영하는 그런 모텔 있잖아요. 그런 모텔은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근데 딱 봐도 그런 곳이 아닌데 현금 비중이 높다고 하면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인 모텔과 일반적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 5에서 정말 많아도 10%가 절대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4천만 원이면 현금 비중은 절대 4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매출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사기 전에 매출을 알아보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비용이야. 많은 분들이 이 비용을 그냥 대략 이 정도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참사가 나거든요. 오늘 이 비용에 대해서 낱낱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칠판이 아주 좋습니다. 큐그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화이트보드 칠판인데 잘 지워져요. 아주 잘 지워져. 흔적이 안 남아요. 제가 화이트보드 예전에 썼을 때는 되게 지저분하고 막 흔적도 너무 많이 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던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큐그린 칠판입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비용을 이 정도 생각하세요. 전기, 수도, 가스, 자, 이런 공과금, 인건비, 그리고 은행 이자, 이 정도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자질구레한 돈들이 있겠거려니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비용을 계산해서 매출을 빼면은 무조건 플러스 이득이 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왜? 이 자질구레한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얘만큼의 덩치가 있는 비용이 여기 더 있어. 이 자질구레한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뽑아왔거든요. 자, 이렇게 많습니다. 쭉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기, 그리고 수도, 가스, 공과금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세탁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불과 시트, 수건 이런 것들 직접 다 세탁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리고 장사가 좀 잘 되면 이거 절대 셀프로 세탁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직접 세탁을 하게 되면 이거 빨래 하다가 내 인생이 그냥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탁 업체한테 맡기는데 이 세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보다도 높게 나와요. 자, 그리고 비품. 자, 비품 같은 경우는 뭐냐? 물, 음료수 이런 것들 이제 객실에 들어가잖아요. 뭐 샴푸, 린스, 바디, 면도기, 치약, 칫솔, 콘돔, 폼 클렌징, 커피, 녹차, 슬리퍼, 티슈, 두루마리 휴지, 샤워캡, 빗, 스킨 로션 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품이 들어갑니다. 소모품이죠, 소모품 일종의. 손님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이 나가겠죠. 이 비품 비용이 보통 보다도 커요. 이게 대략적인 관리비다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는 이제 필수. 자, 이 관리비 말고 또 뭐가 들어가냐? 부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인터넷, TV. 자, 인터넷 TV 들어가잖아요. 우리 뭐 SKTV, LG, 뭐 KTTV 뭐 이런 것들. 이것도 객실당 비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 규모가 큽니다. 전화, 그리고 OTT. OTT가 뭐냐? 넷플릭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는 넷플릭스 유료로 우리 모텔에서 가입을 해놓고 고객들은 그냥 와서 공짜로 볼 수 있도록 유료 가입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OTT, 뭐 쿠팡 플레이, 왓챠 뭐 이런 것들, 웨이브 이런 것들, 이것에 대한 비용이 또 나가고. 자, 렌탈 쪽이 있어요. 렌탈. 이 렌탈은 뭐가 있냐? 안마기.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사놓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렌탈을 많이 해요. 그와 더불어서 스타일러도 또 몇십만 원 하다 보니까 초기에 돈이 부족하면 한 번에 사지 않고 렌탈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 PC 같은 경우에도 고가다 보니까는 이걸 렌탈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수기 같은 경우도 렌탈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렌탈료도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무시하지 못해요. 자, 요런 게 부가적인 비용입니다. 없어도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건비. 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청소 직원, 프런트 직원, 이렇게 크게 두 분야의 비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4대 보험료. 자, 하나 빠뜨렸네요. 부가적인 거에 우리 광고비, 야놀자, 여기 어때, 여기에 내는 돈, 그리고 뭐 네이버에 내는 돈, 인스타그램에 내는 돈, 이것도 광고비가 많이 쓰면 꽤 큽니다. 그 다음에 방역. 자, 모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을 해야 돼요. 이 정도가 부가적인 비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전기 검사비. 이게 뭐냐? 모텔은 통 건물이잖아요. 이제 건물주가 돼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생기면 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뭐 직접 검사할 수는 없고, 전문가들에게 검사를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게 뭐가 있냐? 소방, 전기, 승강기 관리. 이 정도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공인한 곳에서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검사비를 내야겠죠. 여기 만약에 가스를 쓰고 있다면 이제 가스도 연단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뭐가 계속 많죠. 보험,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무 가입이 있어요. 자, 화재보험, 재난배상보험, 승강기 안전보험은 이게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자, 주차장 보험 혹은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도 되는데 이걸 불안하니까 드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큰 거 또 남았죠. 세금. 자, 세금, 부가세, 종소세 여기까지는 많이 생각하시는데, 건물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재산세에 대해서 간과를 한단 말이에요. 등록면허세, 주민세, 통신판매 신고세, 교통유발 분담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질구레한 거, 진짜 자질구레한 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는 회계 기장료, 이제 매달 기장료 얼마씩 내는 거, 그거랑 이제 부가세, 종소세 낼 때 조정료라는 걸 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식비. 식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직원들이 많으면 식비도 꽤 상당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임대료. 자,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지가 좁아가지고 옆에 땅을 주차장 임대를 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주차장 임대료가 매달 꼬박꼬박 나가죠. 그리고 수리비. 우리도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수리 사항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리비에 대한 예산도 빼놔야 돼요. 그래서 때 되면 뭘 고쳐야 되고 항상 그런 이벤트가 객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기기 때문에 이 수리비도 비용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엄청나게 많죠. 근데 큰 거 하나가 또 남았어요. 금융비. 금융비는 크게 이자가 있고 원금 상환 이렇게 있습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크면 적자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용을 대부분 시작할 때 계산을 못해요. 왜? 이거는 해본 사람들만 알기 때문에. 해본 사람들이 그제서야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네, 교통유발 분담금이라는 게 있네 가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거를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교통유발 분담금이 뭔지 아세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내 건물 앞에 교통을 내가 유발했다.
그래서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 이런, 전 처음 이거 보고 야, 이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무시 못할 정도의 큰 금액들이란 말이죠. 비용이 적으려면 이것들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정도 나가나 보다 싶으면은 무조건 적자가 납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여기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냥 내라고 하면 그 돈 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청소 직원. 보통 객실 15개당 한 명의 인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시를 좀 많이 돌리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10개 객실당 한 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실이 엄청 많이 돌아간다, 숙박도 엄청 많이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30객실 기준에 3명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대실은 거의 운영 안 하고 숙박으로만 운영된다 라고 하면은 30객실에 2명 필요한 거죠. 자, 문제는 프런트예요. 프런트 직원은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저 시급만 맞춰준다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요. 특히나 언제 돈이 갑자기 올라가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제가 지금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어떨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냐? 5인 이상. 자, 5인 이상일 때 야간 수당, 초과 수당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되면은 갑자기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 말인 즉슨 뭐냐? 내가 호텔 모텔을 할 때 5인 미만이 되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5인 이상이 되게끔 설계를 했다?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4대 보험료도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땐 4.5% 생각하면 됩니다. 총 인건비의 4.5%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항상 인건비 계산할 때 이 4대 보험료를 계산을 안 하세요. 또 계산을 안 하는 게 뭐냐? 퇴직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전부 다 퇴직연금을 들어버렸어요. 그냥 퇴직금을 돈을 빼놔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나중에 큰 목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퇴직연금을 들고 있는데, 아무튼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아예 생각을 안 해,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관리비. 필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도, 가스, 이게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만큼 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자, 봐볼게요. 우리가 숙박 한 번, 대실 한 번 이렇게 돌리면은 한 객실당 2번의 사이클이 돈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기, 수도, 가스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숙박 5만 원 받고 대실 3만 원 받을 거를 한 번에 한 손님한테 8만 원 받으면은 한 사이클만 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세탁, 비품까지도 이 모든 관리비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숙박 5만 원, 3만 원 받을 것이냐, 아니면 숙박으로 한 번에 8만 원 받을 것이냐, 둘이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객실에 다 욕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수도와 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대실과 숙박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객실 퀄리티를 만든다거나, 그 욕조를 두는 비중을 작은 객실은 욕조를 없애버리고 큰 객실에만 욕조를,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한 사람에게만 욕조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비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텔 같은 경우 보면은 호텔들보다 더 비품이 많이 들어가요. 자, 호텔에서 음료수를 먹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모텔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는 공짜입니다. 누가 더 손해죠? 모텔이 더 손해예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품들이 호텔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모텔이 호텔보다 불리하겠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시고 초반에 세팅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TV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자, 우리가 KT, SK 이런 데 가입을 하면은 영업사원이 나와서 지금 이거 가입하시면은 한 개의 TV당 그냥 1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한 개의 TV당 15,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객실 하면 45만 원이잖아요. 5년 계약하시면 저희가 상품권을 한 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 400만 원이라는 상품권이 굉장히 쏠깃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돈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미리 그냥 그 일부를 한마디로 리베이트처럼 준 거잖아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가장 싸게 요금을 설계해서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보통은 상품권을 받는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5년 호가 낀 상태에서 계속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전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엮여 있고, OTT, OTT는 선택이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렌탈. 자, 렌탈 이거 문제입니다. 내가 모텔, 호텔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렌탈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거 전부 다 해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 고정비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떠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인터넷 TV, 렌탈 이런 거 인수 안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수하실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 인터넷 TV와 렌탈 업체에게 다시 금액을 조정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광고비 같은 경우에도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광고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것도 허다해요. 그냥 보통 모텔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쓰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세금. 이렇게 세금이 많이 있어요. 한 달 매출을 벌면 항상 일정 금액의 돈은 빼놔야 돼. 그 돈을 빼놓지 않으면 갑자기 부가세가 나오고 갑자기 종소세가 나와서 낼 돈이 없네? 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거 안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비슷하다라고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금이 안 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매출이랑 비용이 비슷해서 유지할 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금이 턱 나오면은 사실은 매출과 비용이 비슷한 게 아니라 비용이 더 컸네. 그제서야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떨 때마다 발생하는 거죠? 자, 부가세 6개월마다 한 번, 종소세 12개월마다 한 번 발생하는 이벤트, 재산세 12개월마다 한 번,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때 잠깐 돈 빌려가지고 메꾸고 그리고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잠깐 돈 밀어놓고 이번 상황만 넘어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식비도 계산을 안 해요 보통. 그런데 직원이 한 5명 되면 4명 5명 되면 이 식비만 해도 한 명당 보통 한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락을 주든 아니면 쌀을 제공하든 어쨌든 한 명당 20만 원 정도의 식비는 나간다. 그러면 4명만 돼도 80만 원이죠. 주차장 임대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임대료예요. 주차할 데가 없네? 그럼 어떻게든 주차할 곳을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워 주차장을 만들던 아니면 옆에 주차장 임대를 하든. 자, 타워 주차장 같은 경우에 또 관리비가 추가가 됩니다. 승강기 관리비, 승강기 유지 관리비가 또 추가가 돼요. 타워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임대를 해야 된다. 이것도 보통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나갑니다. 자, 어떤가요? 비용이 엄청나죠. 사실 지금 모텔,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비용을 모두 다 관리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있었지. 근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까먹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걸 경험하지 않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매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용을 잘 관리하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관리할지를 설계를 미리 해놓고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자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금 상환이 들어와요. 특히나 대출을 과도하게 많이 낸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매입하는데 내 돈 10억이 들어가고 10억만 대출 받았다 라고 하면 LTV 50%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은행은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LTV 70%, 80%를 가져왔다 라고 하면은 이건 대부분 다 원금 상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자 플러스 원금 상환에 돈이 나가는 거죠. 물론 원금 상환은 내가 비용이 아니고 돈을 갚는 거지만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에는 적자가 나는 혹은 돈이 부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원금 상환도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이 원금 상환을 협의에 따라서 은행에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초반에 대출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급적 원금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초기에는 우리가 자리를 못 잡을 수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원금 상환을 좀 유예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대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거예요. 실 30개 실 기준
전기료는 얼마고, 수도료는 얼마고, 가스료는 얼마고, 세탁비는 얼마냐, 부가세 이런 것들 30객실 기준 혹은 40객실 기준 혹은 80객실 기준 얼마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면 되나요? 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3월 달쯤에 이제 숙박업 창업 강의를 오픈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수강하시면은 이 모든 항목에 대한 내역을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객실, 30객실, 50객실, 80객실 기준으로 다 비용이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걸 공개를 해드리면 그걸 보고 아, 이 정도 비용이 나가는구나를 생각을 해보시고 창업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고정 댓글에 지금 사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